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예순이 넘은 나이까지 도리는 안 해온 아내가 갓 들어온 며느리에게 도리를 떠넘기려고 하는 행동에 참교육을 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서기에 건강들 잘 챙기시고 계신지요? 예순 중반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이 되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6년이 되었습니다. 아들놈 하나 있는 거 올봄에 출가시키고 마누라와 둘이 삽니다. 이곳에는 간간히 여든이 넘으신 제 부모뻘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선배님들도 좋고 지혜로운 후배님들도 좋습니다. 저희 상황을 공감해 주시고 삶의 지혜가 담긴 조언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남매 중 막내입니다. 큰 누님은 별세하시고 70대 초반의 형님과 형님 위로 누님 두 분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막내셨습니다. 큰아버님과는 아버님 살아계실 때부터 왕래 없이 지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전부터는 어머니의 기일을 아버지의 기일과 합체하여 1년에 한 번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에 한 번 제사가 있고 구정과 추석 이렇게 차례를 지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마누라 얘기가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참아왔지만 이제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하도 빨리 바뀌어서 제가 고지식한 것인지는 몰라도 여지껏 마누라는 명절에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고향에 안 가고 저와 아들만 쭉 명절에 고향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직장 관계로 평일에는 휴무 날짜가 없어서 전업인 마누라가 부모님 기일에 연 2회 참석을 하다가 형님이 부모님 제사를 합체한 이후부터는 연 1회 아버지 제삿날에만 참석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마누라는 핑계를 대면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고요. 제사에 가면 형수님과 형님이 장을 봐서 음식 재료 모두 준비해 두었고요. 형님은 아들만 둘입니다. 조카 며느리 둘과 형수님이 어느 정도 음식 준비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누라는 나이 들어도 시간은 불편한가 봅니다. 제사 때마다 싫은 티를 냅니다. 제사 한 달 전부터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답니다. 괜한 짜증도 내고요. 결혼 초반에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니 마누라가 아픈 곳이 많아지고 짜증이 느는 시기를 생각해 보니 알겠더군요. 저에게 은연히 시위를 하는 것이겠지요. 제삿날이 주말이면 저 혼자라도 다녀올 수도 있겠지만 주중이라면 제가 회사에서 어찌 빠져나갈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마누라가 다녀온 것입니다. 1년에 단 한 번 있는 제사에 가기 싫어서 저와 트러블을 일으키는 마누라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참고 살아왔습니다. 저도 참석을 못하면서 왜 마누라를 참석시키지 못해서 안달이냐고 저를 욕하실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세대에 맞지 않게 유산을 저희 오남매에게 공평하게 물려주신 분들입니다. 덕분에 서울에서 자리 잡고 살며 힘들지 않게 아들 키우며 살아왔지요. 그 덕에 저와 마누라는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되었고, 저 혼자 외벌이로 돈 걱정 없이 살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마누라는 머리가 이상하니 돌아가는지 희한한 처신을 생각해내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를 시엄마인 자기 대신 참석시키면 안 되겠냐는 뜻을 저에게 내비치는데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엄마인 마누라가 아파서 대신 참석했다고 둘러대라고 며느리에게 시켜서 며느리를 제사에 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허허,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가? 며느리에게 지금 그게 할 소리라고 생각하는가? 하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헌데 마누라는 이 얘기를 며칠 동안 매일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누라는 며느리에게 얘기를 했다며 며느리가 시어머니 몸 안 좋으시면 자기가 가겠다고 대답을 했다고 저에게 얘기를 하더군요. 우리 부모 제사를 갓 결혼한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며느리에게 시키는 꼬락서니가 정말 두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역겨웠습니다.
신혼 때 한참 많이 부부싸움을 하던 때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마누라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며 역정을 내었습니다. 그걸 며느리에게 시켜? 네가 하기 싫은 걸 왜 남한테 시켜? 말이 되는 짓을 해. 마누라 며느리에게 평소 태클 거는 일 없고 무덤덤하게 대하며 오라가라, 전화해라, 용돈 달라 하는 짓 하지 않아 제가 볼 때 잘하는 거라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십시오. 집에서 기르는 똥개도 주인이 아껴야 소리쳐 짖는 법인데 하물며 며느리에게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다니 정말 개차반도 이런 개차반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누라가 며느리에게 제사에 대신 가라고 했고 시어미의 말에 며느리가 응했다는 것에 저는 며느리가 착하고 대견스럽다기보다는 마음이 오히려 오싹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마누라를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 유산도 어느 정도 물려주고 명절 때나 찾아뵙는 시가인데 명절 2번 찾아뵙기도 싫어서 아들과 저만 보내던 마누라가 나이 먹고도 시간은 불편해서 결국 짜낸 꾀가 며느리를 보내겠다는 것. 우리 며느리가 바보이겠습니까? 지금은 몰라도 며느리가 언젠가는 자기 시어미의 여지껏 걸어온 행보를 모두 알게 될 터인데 그때 며느리가 따지고 들면 어쩌려고 이러는 것인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아들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제 어미가 어디가 얼마나 아픈 것이냐고 묻는 걱정 어린 말로 시작해서 큰아버지 댁에 며느리가 꼭 가야 하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품 안에 있을 때나 내 아들 귀해했지 이제는 출가를 한 놈이라고 뭐라고 해야 할지를 몰라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엄마와 직접 통화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자세히 모르겠으니 내 엄마와 직접 통화를 해보라고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놈과 통화를 한 후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 40년을 함께 산 정으로 마누라를 감싸기 위해 아들놈에게 마누라 아프다고 거짓말을 해주어야 했을까? 아니면 공정함을 위해서 마누라가 제사에 가기 싫어서 핑계를 대고 며느리에게 자기 할 일을 떠넘기려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들놈에게 말해 주어야 했을까? 사소하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일이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이번에 처신 한번 잘못한 것으로 아들 며느리와 가까이 지내느냐 멀게 지내느냐가 달려있는 것 같은 감이 왔습니다. 갈팡질팡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그저 아들놈에게 엄마와 직접 통화해 보라는 말뿐이 못한 것이 아들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하는 마음에 마음 정리가 되지를 않고 시일이 흐르고 주말에 아들 며느리가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제 마음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마조마했습니다. 아프다는 거짓 핑계로 며느리를 제사에 대신 보내려는 마누라의 못된 행동에 저도 공범이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을 졸이게 된 것이지요. 아들 며느리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겠더군요. 평소와 같이 행동하는 아들 며느리에게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뭣도 모르고 며느리는 제사에 가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몇 시까지 가야 하는지를 제 시어미에게 묻더군요. 마누라는 어찌어찌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미 걱정하는 말을 하며 본인이 잘 하고 올 테니 걱정 말라며 마누라 안심시키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순진한 인사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며 이렇게 마누라와 공범이 되어 며느리를 업어넘기면 아들 며느리와 우리 부부는 끝장이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가, 제사에 너는 안 가도 된다. 이번 제사는 그냥 내가 큰아버지께 제수 비용이나 넉넉히 보내마. 만약 큰 집에 일손이 모자라다면 도우미 한 분 보내드리면 된다. 내가 제사에 간다고 한 것은 그냥 없던 일로 생각하면 된다. 라고 말입니다. 내심 며느리도 바라던 바였는지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마누라는 이 기회에 우리 며느리도 우리 집안 행사에 참석을 해서 집안 분위기를 익히면 좋을 텐데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저에게 볼멘 소리를 하더군요. 자기에게는 가지 말라 소리 한 번 안 해놓고 며느리에게는 가지 말라 한다고 하는 소리겠지요.
마누라의 속이 이렇게까지 좁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마누라는 시가에 평생을 몇 번 찾아가지도 않고 관심도 없이 처가만 신경을 쓰며 살아와 놓고 며느리를 들이고 나서는 달라진 태도가 무척이나 역겹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놈도 제 어미의 그런 태도에 정내미가 떨어지는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엄마도 잘 모르는 우리 친가 분위기를 얘가 꼭 알아야 하는 거야? 라는 말로 시작해서는 명절 때마다 아빠랑 나만 큰아빠 집에 다녀왔잖아. 그리고 할아버지 제사 때도 엄마 안 가는 해도 많았잖아. 엄마가 아파서 못 가겠으면 그냥 아빠 말대로 하면 되지. 왜 땡땡이를 대신 보내려고 해? 엄마, 혹시 진짜 어디 아픈 게 아니라 할아버지 제사 다가와서 또 몸이 안 좋아진 거 아니야? 이 말을 들은 마누라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무표정이 되고 하니 마누라는 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역정을 내더군요. 며느리 앞이고 뭐고 두고 보기 민망해서 저도 소리를 지르며 마누라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제사 가지 말라고요. 내가 그냥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라 했습니다. 대신 우리도 아들 며느리에게 그 어떤 도리도 바라지 말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에 잔소리 하나 할 자격 없는 시부모라고요. 마누라는 그게 뭘 그렇게까지 되냐며 궤변을 늘어놓으려 하기에 입 다물라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그런 것에 상관없이 저희에게도 사돈에게도 양가 모두에 잘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마누라가 여기가 본가 어쩌고 하길래 당신은 위로는 도리도 제대로 안 하고 아래로는 도리하는 것 받게 되었으니 복받은 인생 입 다물고나 있으면 복을 차는 일은 없을 테니 그만 말하라고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돌아가고 나서 며느리 앞에서 자기를 면박을 주었다고 마누라는 저를 원망하였습니다. 저도 지지 않고 여지껏 마누라가 해온 행동들을 거론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살아와 놓고는 이제 와서 아들 며느리에게는 마누라 본인이 효부인 양 행동하는 것이 역겨워 토가 나올 지경이라고 심한 말까지 해버렸습니다. 요즘 황혼 이혼 많이들 한다던데 요 며칠간 저도 이혼을 생각 중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들 내외에게 폐가 될지 몰라서 마음을 다잡고 있지만 저는 정말 양심 없는 마누라와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갑이 넘은 나이지만 처음 겪는 일에는 저도 당황을 해서 결단을 내리길 주저하는 한 나약한 인간이라 많은 분들에게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어르신의 깊은 고민이 담긴 글입니다. 여러분들의 지혜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